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수 안 치시네요. 박수 치시는 분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표정을 보니까 그냥 어서 봄이 들어오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겨울이 지겹죠? 밤도 길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갖고 기와집 지시고 그러죠.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사장님들 제가 이제 몇 번씩 뵀잖아요. 이제 마늘 이제 재배, 월동 관리하고 요즘에 이제 새롭게 각광 받는 건 아니지만은 생강 금년에 이제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에서부터. 지금 생강이 이제 키로당 8,5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그래서 이 고흥지방에도 이제 생강 같은 게 잘 되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대중성 있는 작물을 심어야 돼요. 대량 소비되고. 그래서 이제 마늘하고 이제 생강이 좀 대중성이 있고 대량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한다고 하면은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근데 이제 대중성 있는 작물은 이미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만 잘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강도 앞으로 각광을 받는 거고요. 앞에 화면 좀 꺼주실까요? 마늘 농사 이제 같이 한번 또 지어보시죠. 마늘 재배는 이제 마늘 농사는 이제 pH하고 이제 EC가 저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양입니다, 토양. 그래서 이제 이미 올해는 심어 놓으셨으니까 내년에 마늘 심을 때는 마늘 심기 2달 전쯤 토양 검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이 pH가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염류 농도 이걸 잘 맞춰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마늘밭 준비하실 때는 꼭 마늘을 토양 검사를 해갖고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흥농사정세트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난해 이제 농협에서 이 땅 살리기 지원도 받으셨잖아요. 올해 그 사종세트농법을 이용해서 마늘 재배하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도 안 쓰셨어요? 지난해 제가 퇴비 여기 꽤 많이 공급했는데 땅 살리기 유기질 쓰신 분 없으셔요?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지난해 요거 쓰신 분들이 안 계시다고요? 요거 쓰신 분들 계시면 지금 마늘 작황이 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요게 이제 한 포 갖고 요게 이제 50평. 요것만 썼을 때는 15평에서 20평. 퇴비하고 같이 쓸 때는 이제 50평에다 같이 쓰게 되면은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신 분들은 지금 마늘 뿌리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요거하고 엑스칼리버로 종자 처리하신 분들은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앞으로 이제 월동 후에는 이제 웨프에백하고 이제 하나로 뚝을 치셔야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재배 이렇게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남도 마늘 슈퍼 700이거든요. 변산의 신택수 사장님인데 지난해 이제 3월 24일 날 작황입니다, 이게. 잘 됐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 흑색 멀칭을 해서 이렇게 쓰고 계신 거예요, 흑색 멀칭. 그래서 고흥은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멀칭을, 흑색 멀칭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제초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흑색 멀칭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가지를 해봤거든요. 여기는 이제 백색 멀칭이고 여기는 흑색 멀칭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흑색 멀칭을 쓰게 되면은 겨울철에 지온이 낮기 때문에 활착이 늦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쪽에 심는 남도 마늘이나 스페인산 마늘들은 9월 말 10월 전에다 10월 늦어도 10월 10일경에다 파종하잖아요. 여긴 변산인데도 이렇게 됐는데 고흥 쪽에는 더 따뜻하니까 백색보다는 흑색 멀칭을 써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거는 제초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또 연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이제 바사미들 쓰시는 게 토양 개량에 제일 좋습니다. 그 바사미들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이제 살균, 살충, 제초까지 나타나니까 바사미들을 연작을 해서 흑색 썬병이 많이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이제 청도입니다, 청도. 여기는 이제 스페인산 마늘.
여기도 제4종 세트 농법을 한 건데, 이쪽에는 지금 일반 관행 농법을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4종 세트를 해놨는데, 며칠 늦게 심었습니다, 이게. 이건 10월 17일 날 파종하고, 여기는 이제 좀 일찍 파종, 10월 9일 날 파종했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마늘은 이제 월동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뿌리 확보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4종 세트 농법을 내면은 뿌리 차이가 월동전에 이미 이렇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월동전에 뿌리 확보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마늘은 이제 생육이라든가 작황이라든가 수량의 차이가 이미 결정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지금 밭에 가 보시면은 올해 날이 굉장히 춥잖아요. 일교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입춘 지나면 이제 중고름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름을 3월 말까지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좋은데, 요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무름병이 제일 많이 문제되죠. 제가 어제 일찍 와갖고 고흥 금산에 갔었거든요. 거기 갔더니 봐서 양파가 이제 그 무름병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는 두둑들을 원체 넓게 하기 때문에 배수 불량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지난해도 제가 설명드렸죠. 이 남도 마늘 요 이제 경락 가격인데 지난해 7월 1일 날 이제 20kg짜리가 6,560원입니다. 이게 6,560원. 똑같이 농사를 져도 이 중은 5,680원이죠. 상하고 중하고 차이가 1,000원 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합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왕 농사 짓는 거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올려야 되고 고품질하고 수량성 있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요 김경수 농가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 박상훈 씨는 똑같은 20kg 상인데 5,710원입니다. 5,710원. 그러니까 같은 상이라고 그래도 이게 이제 6,560원하고 박상훈 농가는 5,710원을 받으니까 850원 키로당 850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쪽에 고흥 남도 마늘 5kg를 생산했다고 할 때 이게 이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4,250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냥 마늘 가격에서만. 근데 1kg만 더 생산한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가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 마늘 농사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생산비가? 10,000원에서 12,000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10,000원을 그냥 조수익이 아니라 이건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잘 짓고 못 짓고의 차이는 이렇게 난다.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제가 이제 지난해 요게 이제 비교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우리 사장님들한테 보여드리냐면은 이게 6군데에서 한 건데, 요게 제 이제 흥농 4종 세트를 써갖고서 이게 한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흥농 4종 세트 농법이 2,756kg 나왔어요. 2,756kg. 상품성이 1등이 75.4%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비닐 멀칭 해갖고 1,616kg, 1,700kg, 2,100kg, 1,730, 2,022. 요 집이 제일 많이 나왔죠? 일반 재배가. 2,157kg 나왔는데도 이 집보다 평당 2kg가 더 나온 거예요. 2kg. 그럼 지난해 같은 경우 평당 2kg면은 돈 10,000원 정도 더 나왔죠. 그러니까 이 집에 2kg하고 여기에 이렇게 나온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여기서 상품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흥농 4종 세트는 75.4%가 상품률이고 여기는 상품률이 63.4%예요. 그럼 이 가격 차이도 또 나죠. 이런 집하고는 53%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마늘은 커야 된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처리하고 안 처리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시범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재배 우리가 이제 평당 이제 스페인산, 남도 마늘 말고요. 스페인산 마늘을 한 10kg 정도. 아까 변산의 신택수 사장님은 9.5kg 했습니다. 남도 마늘인데도 10% 700 갖고. 그럼 우리가 10kg를 생산해야 되는데 일을 우리가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고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고 두 가지 일로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분리되냐면은 이제 제가 교육을 다니면은 저 여기 봐서 몇 번 왔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까 쓰신 분이 있느냐 했더니 손 드시는 분이 없네요.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느냐는 거죠. 제가 와서 여러 번 반복되는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들이 못 믿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저의 문제죠, 이제. 교육 신뢰도 이 관계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여기서 떠들어도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장님들하고 저하고의 신뢰도가 아직도 쌓여있지 않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변화와 혁신과 자극, 교육, 행동,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오늘 이 교육도 우리 조합장님이 그래서 만드시는지도 몰라요. 반복되는 교육, 우리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장님들한테 자극을 주러 온 겁니다, 자극. 그래서 오늘 교육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요즘에 시중에 제 제품 말고도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품이 됐든 좋은 제품이 됐든 써보시고 좋은 쪽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평당 9kg거든요. 평당 9kg.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 4,400원씩 수매했습니다. 농협에서. 그럼 평당 9kg 나오면은 1000평지면은 3,960만 원 나옵니다, 이게. 그 평당 5kg 나오시는 분은 여기 이제 22,000원 나오니까 1000평이면 2,200만 원이죠. 그 마늘 생산비 크게 잡아줘 갖고 평당 15,000원 들어가면은 1,500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이분은 2,400만 원이 순소득이 남는 겁니다. 근데 5kg 농사 지시는 분은 7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700만 원. 이게. 그럼 700만 원 남으시는 분은 뭐예요? 영농자금 갖고 기계값 갖고 나면은 돈이 없잖아요. 이분은 돈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빚 갚기 위해서. 이분은 돈 벌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고요. 그래서 기왕에 짓는 농사니까 단일 면적당 10kg 농사를 지어보시자. 그리고 여기 남도 마늘도 5kg에서 7kg, 8kg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토양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7kg, 1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거 생산이 가능하죠? 나는 안 돼.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완숙 탭이 안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심을 때 적정 수분. 또 이쪽에는 논에다가 심으시는 분들은 다음에 보면은 배수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돼 있더라. 이 배수 관리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논에는 포크를 들여서라도 가운데, 양쪽으로 쫙 파들고 가운데 십자로 내셔갖고 이 배수 관리 초짜에 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해야 되나? 땅을 살려야 되죠. 파종 시기도 중요하죠. 이 적정 수분입니다, 이 수분. 그리고 미숙탭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유박이라든가 탭이는 한 달 전에 마늘밭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이건 발효된 탭이가 아닙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되면서 비료하고 발효되면서 뭐가 되느냐?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늘 뿌리가 튀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단일 면적당 소득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면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평 심어갖고 5kg 캐느냐, 500평 해갖고 10kg 캐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돈 더 많이 해줘. 상품성 있는 농사를 우리는 지어야 된다. 그 마늘 농사의 정답은 이제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수분, 제식거리, 완숙 대비, 배수 관리 이거죠. 요건 남해입니다, 남해. 남해는 여기 10줄씩밖에 안 심어요. 근데 여기는 저번에 도덕에 가봤더니 19줄씩 심어 놓더라고요. 여기 몇 줄 심나요? 녹동은? 예? 마늘 구멍이 몇 군역짜리 심어요? 최소한 8에서 10줄 정도에다가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벌마늘 난 거. 이게 이제 저온 창고에 넣었다가 이제 수면 탑한다고 넣었다가 이렇게 저온에 부딪혀갖고 나와버리면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요. 질소가 과다돼서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 다 머리 풀어서 산발했죠. 그래서 마늘 저장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나요? 눈물이 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맞히시는 분 비아그라 드릴게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손 들어보세요, 손. 예. 물좀 받아갖고 오란다. 예? 물좀 받아갖고요. 물손 받아갖고요. 네. 예, 맞추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이거 드릴게요. 엑스칼리버 이거 꼭 사갖고 가셔요. 예. 요게 이제 마늘 종자 소독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심을 때 진밭에다가 심어놔서 그런 거예요, 진밭에다가. 이거 대책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심을 때 감을 잘 맞춰주십시오는 거고요. 이 집에 보면 이 고랑이 다 얕잖아요. 배수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미숙퇴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미숙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제 산소를 고갈시킵니다. 악취도 나고 산소를 고갈시키고요. 병균 자체 세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밭에 흑색 소금병이 났네, 무름병이 났나는 다 미숙퇴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가스가 발생되면서 뿌리 뒤어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미숙퇴비는 이제 냄새는 또 해충도 불러들이잖아요. 이 고자리 파리 피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미숙퇴비가 유기물 미친 영향인데, 미숙퇴비를 토양에 들어가면은 일단 미생물이 산소를 소비시킵니다. 이거 발효시키느냐고. 그러니까 토양이 환원 상태로 들어갑니다. 철, 망간, 용해,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산도가 낮아지죠. 아까 얘기했죠. pH가 맞지 않으면 마늘 농사 안 된다고요. 이 아질산가스가 발생됩니다. 식물에 칼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칼슘, 칼리를 재웠다 하더라도 흡수가 안 됩니다. 인산이 고정이 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뿌리 부패입니다. 이게 뿌리 부패.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상부가 약해지고 토양이 역병이 나고 그러죠. 또 흑색소금병이 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거름 없으시면은 차라리 그 가축분 퇴비라든가 이런 것만 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발효된 퇴비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 또 마늘 심는다고 동네 소똥 좀 뿌려달라 그러면 그냥 땅이 안 보이게 갖다들 뿌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퇴비를 내신다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넣으시고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씩 넣으시고 같이 갈아엎어 놓으면 발효가 잘 됩니다. 이 흑색소금병 이게 제일 많잖아요. 이 녹동 고흥에도 이것 때문에 반마늘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미숙퇴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곰팡이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엑스칼리버를 갖고 종자 소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그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흑색소금병이 이제 발생하는 원인이 생육 온도는 1도에서부터 이렇게 온도가 넓습니다, 이게. 온도만 조금 올라가면 다요. 월동기 2월인 경우 4월 이전에 고사거나 극히 생육이 불량하며 3월 이후에는 고사하지 않고 잎과 엽초만 신세기를 말려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카디스 잎제라든가 이런 살균제 뿌리고 심으셨나요? 살균제. 토양 살균제 뿌리고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봄이 해봉되자마자 다시 2월 달에 그 약을 뿌리셔요. 흑색소금병약 잎제를 갖다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같이 뿌려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병치는 이제 구근에 이제 신균사가 나타나고 병이 진전되면서 구근 껍질이 흑색 균핵을 형성해갖고 구 전체가 이제 시커멓게 돼서 말라 죽는 거죠. 이게 이제 반마늘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조직이 물러서 썩고 흑색 균형이 형성돼서 뿌리와 인경이 모두 썩어서 2월인 경우 4월 이전에 고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지금 바로 해봉되면 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pH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집에는 pH가 4.4예요. 유기물은 많습니다. 유효인산도 적정해요. 그런 대로요. 칼륨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 염류 농도가 높아요. 이렇게. pH는 낮고 염류 농도는 높아요. 이게. 그 여기에 이제 토양의 특성을 보면 점토양량이 많은 토양으로 물과 공기가 잘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뿌리도 잘 뻗지 않습니다. 사질 토양의 객토, 깊이갈이 토양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력이 낮은 거예요. 그럼 이 집에 마늘을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우리가 pH가 안 맞으면은 우리가 이제 6에서 7 사이가 이게 이제 중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토양에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pH가 4.4면 질소 흡수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마늘이 안 되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알루미늄이 많이 나옵니다. 철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 작물을 못 자라게 만드는 거, 망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pH가 낮으면은. 그럼 pH가 6에서 7 사이에는 망간도, 철도 다 적정 수준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칼리로 가버리면은 칼리라든가 칼슘, 인산 이런 것들이 또 붙어갖고 염류가 되는 거예요, 염류. 이시 농도가 또 너무 높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요거죠, 요거. 아까 pH가 안 맞은 거예요. 이 마늘을 한 2만여 평 심었는데 요즘만 7,000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마늘 갖다 심었는데 마늘 뿌리 얼마나 잘 나왔어요, 여기요?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겁니다. 심은 채로 그대로. 그래서 이 pH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름을 갖다 줘도 안 된다. 그럼 요거를 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그래서 이제 염류 농도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이제 토양이 아까 이시가 높잖아요. 모든 식물은 이게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토양은 저농도고요. 토양이 저농도면은 흡수가 잘 됩니다. 토양에 있는 양분을. 그러면 이제 근권 확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잘 되는데 반대로 토양이 고농도면은 식물은 저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식물에 있는 수분을 자꾸 끌어내려요. 마늘에 잎마른병이 났다. 잎끝이 자꾸 타들어간다. 잘 안 된다. 잎태자리가 이제 노랗게 된다. 이 탈수 상태가 되는 거죠. 심하면 시들죠. 그래서 이런 토양은 이제 여기 염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유박을 과다 사용하거나 미숙태비를 많이 넣었을 경우 염류장애를 받는 겁니다. 그 작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토양이 저농도면은 쭉쭉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모든 30m, 40m도 양분을 올려주는 거는 식물의 뿌리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양분을 빨아서 올리는데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고농도면은. 우리 배추 절여보잖아요. 김장 때요. 배추 절이면 어때요? 배추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금을 두르면은 배추 절이다가 배추가 다시 밭으로 가잖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잘 되고 안 되고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는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손 받은 것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심으실 때는 여기를 쫙쫙 배를 가운데를 배수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가생을 돌려갖고 물이 밑에가 뚝 떨어지지 않으면 모달로 퍼내야 되겠죠. 이게 비가 이제 와갖고 머무르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30분 있다가 물이 빠지느냐 하루 있다 물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도 나고요. 심을 때 감을 잘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되죠.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호흡장애가 일어나고 비료 흡수를 막는다. 뿌리는 황갈색으로 변하면서 지상부는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수 피해가 굉장히 피해가 크다. 이제 대안은 좋은 퇴비입니다. 근권 미생물. 양질의 퇴비는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성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근권 미생물은 이제 침제면, 엑스칼리벌 침제면은 이제 뿌리 발근도 잘 되고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도 받고요. 그래서 성장기 내내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제 파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량 종구입니다, 우량 종구. 그래서 이 종구가 좋아야 되고 토양 관리, 토양 수분.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을 잘 바꿔주셔야 되고 시비 조절을 잘 해주시고 이제 배수, 관수, 병해충 방제 이제 월동위에 이걸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광환경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연면적 확보를 잘하게 해주시려면은 한두 덕에 8개 내지 10개 정도 심어야 되는데 여기 모양 18개 뭐 이렇게 19개씩 심으면은 연면적 확보가 잘 안 되고 배수가 잘 안 됩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크기라든가 숫기라든가 품질이 좋아지고 첫째 이제 균일도가 좋아지죠. 그리고 상품성이 8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퇴비가 없으면 요거 15평 내지 20평 넣고 마늘 전용 복비 50평에 하나 넣고 다른 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토양살충제 넣으시고. 그리고 흑색성병약 기비를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퇴비를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은 30평에서 50평에 이거 하나 넣으시면은 미발효된 퇴비도 이 퇴비가 들어가서 이 효모균이거든요. 근권 미생물. 식물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이게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줘 버립니다. 그래서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꾸준하게 주니까 웃자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50평에 하나씩 주시면 되고요. 요거 갖고 이제 종자 소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갖고 물 500리터면은 마늘 갖다가 두면은 한 300에서 350 정도 물 넣고 이거 3봉 넣고 이제 한 30분 내지 많이 하시는 분은 한 3시간까지 됩니다. 벤네이트하고 같이 쓰시는 분들은 벤네이트 시간에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월동 후에는 요새 이제 FA100하고 하나를 뜨고 이제 연면살포 해주셔야 되는데, 요걸 해주게 하면 동해, 냉해로부터 방제가 되고요. 습기 단축되고, 구비대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로 뜨고 뭐냐면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예요. 이 무름병, 곰팡이 이쪽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스페인산 마늘 심으신 분들은 녹병이 많이 나거든요. 녹병이 전에는 이제 4월 말 5월 달에 났는데 요새는 이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니까 4월 중순서부터 약을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좋은 밭을.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토양의 경도라든가 통기성 이걸 좋게 해주고요. 땅 살리기 기질은 이제 한 20포 정도, 마늘 전용 6포, 퇴비하고 같이 썰 때는 6포 정도 해주시고, 또 고토석회나 이제 소석기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는데, 덜 썩은 퇴비는 토양을 죽게 하고 가스 피해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스 때문에 이제 마늘이 피해를 많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퇴비하고 같이 쓸 때는 30평 내지 50평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가뭄이 심한 데는 이제 가뭄 방지제도 있습니다. 요 케미솔이라는 걸 갖다가 100평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가뭄을 완전 방지하는 게 아니라 가뭄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 주는 횟수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서 부풀어 갖고 이렇게 됩니다. 도토리 모양. 그래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배수가 아주 잘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늘 소독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다라에다가 넣고 이제 소독을 하실 때 이제 이거 엑스칼리버가 요게 물에 잘 풀리질 않습니다. 요게 이제 지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열고 물을 넣고 흔들어 갖고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 갖고 종자 소독약 벤네이트 같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물 500리터짜리 통인데 여기다가 300에서 350 정도 넣고서 이제 마늘을 이렇게 넣으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고 뭐 벤네이트하고 같이 섞으시면은 이제 2시간 내지 3시간 내지 갖고 건져 갖고 물기 빠지면 심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해 놓으시던가 이틀 전에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생강도 이렇게 하죠. 그럼 엑스칼리버가 뭐냐? 이게 뭐예요?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하나 또 드려야겠네. 여기 이게 혹 달린 게 뭐예요? 손 들으세요, 빨리. 박테리아. 사장님은 여기한테 양보하시죠. 여기 사장님 먼저 뿌리옥 박테리아거든요. 여기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는 거거든요. 콩은 비료가 안 줘도 비료를 안 줘도 콩이 잘 되는 원인이 이 뿌리옥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엑스칼리버 균하고 땅 살리기에 들어있는 균이 뿌리옥 박테리아 균입니다. 그래서 일반 미생물이 아니라 금꽃 미생물, 공생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균이 마늘 조직 속에 붙어갖고 마늘 성장기 내내 이게 비료,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벼에다 갔을 때는 40kg입니다. 40kg. 그래서 하면 벼 수확할 때까지 가죠.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이제 역병이라든가 지제부 썩은병이라든가 역병 이런 것들이 덜 나타나죠. 마늘에다가 이걸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늘 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꼭 종자 소독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그래서 이 한 번 갖고 물 100에서 200리터 희석해 갖고 아까 같이 넣었다가 빼서 2시간 넣었다 빼서 심으시면은 이 미생물 분비물이 항생물질이 나오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으로부터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고 가뭄 해결도 됩니다, 이게. 뿌리가 튼튼하니까 가뭄 덜 타겠죠? 또 과습에서도 덜 견디는 힘이 강하겠죠? 무름병, 흑색 썩은병균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선충, 아까 미숙탭을 쓰게 되면 이제 선충, 응애,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덜 나오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미생물이 독소를 분비해서 뿌리를 녹여갖고 역병, 흑색 썩은병을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뿌리가 튼튼하면 이끝 마른 병도 안 생기죠. 근데 뿌리가 시원찮으면은 이끝 마른 병 생기죠. 또 아까 뭐냐, 여기가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면은 양분을 올려주질 못하니까 입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리니까 이 끝이 다 타는 거예요. 그럼 이제 3, 4월 달 가면은 배란간에 우리 께 이제 마늘밭이 이 끝이 자꾸 내려앉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숙 대비하고 염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토양을 잘 가꾸시면은 마늘 농사 저절로 잘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기면 이것만 생기느냐면은 이런 것도 생기죠. 이거 다 무름병 이런 것들이
이제 응애 이런 것들이 다 종자에서도 생기고 토양에서 생기죠. 이 응애가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밭에다가 마늘 하시는 분들은 마늘이 노랗게 되고 잘 안 되고 활착이 안 됐다. 그러면은 마늘을 뽑아다가 기센터에 갖다 주시면은 응애 선충 거기서 다 해줍니다. 그 병이 뭐가 나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병명을 알고 처방을 하고 약을 쓰셔야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늘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뽑아다가 기센터에 갖다 주면 이제 현미경 이런 걸 봐갖고서 이런 걸 가르쳐 주죠. 요거는 이제 무름병이 생겨버리죠. 고자리팔이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게 다 미스테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해충을 불러들이죠. 고자리파리가 생겨버리니까 토양에 있는 무름병균이라든가 흑색성병균이 여기 치밀어 버리니까 이제 그런 병증이 나타나고 작물이 잘 안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자를 이제 보관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총자 보관. 그래서 총자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제 아무리 밭이 좋아도 또 안 되죠. 그래서 총자 보관도 좀 잘해서 좋은 종자 쓰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봄밭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8월 달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밭사미드 쓰시는 분들은 일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밭사미드 처리들 하시나요? 밭사미드 처리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해요? 노타리 치고 밭사미드 처리하고 비닐 피복하고 심을 때는 다시 노타리 치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밭사미드를 처리하면 갈아서 노타리 치고 밭사미드 처리하고 피복을 하잖아요. 피복을 할 때 구멍 안 뚫린 비닐을 갖고 그냥 피복을 해요. 그리고 마늘 심을 자리 점 찍어서 나오는 비닐루가 있습니다. 그 비닐로 피복을 하고 나서 한 달, 그때 이제 마늘 8월 20일경에 그 밭사미드 처리하실 때는 그 비료, 땅 살리기 유기질, 이걸 다 넣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서 9월 20일경에 한 달 넘어서 이제 뚫어갖고 마늘 좀 심어보셔, 미리. 열무씨라든가 이런 거 심어갖고 제대로 나오면은 마늘 그냥 고자리다가 뚫고 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2중일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 여기 모양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변산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들 합니다. 아주 그냥.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밭사미드 처리하려면 미생물이 다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그 효과가 없지 않냐? 미리 퇴비나 이런 걸 다 해버리면 미생물이 다 녹은 상태에서 부족하고 있습니다. 나쁜 미생물은 다 죽고요. 유효 미생물은 삽니다. 예, 그래서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을 쓰게 되면은 땅 살리기에 유기질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죽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밭사미드는 일반적으로 밭사미드 처리하면 이제 살균, 살충, 제초 효과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미생물이 다 죽는 게 아니고 유해 미생물, 나쁜 미생물은 죽고 좋은 미생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일선이 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이제 밭사미드 처리하고 밭을 비닐을 제거하고 또 퇴비 넣고 비료를 하다가 비 오고 그러면 감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밭사미드 처리할 때는 수분을 충분한데 감이 딱 맞았을 때 하셔야 됩니다. 마른 밭에다 하면 또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럼 우리 사장님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사미드를 처리할 때는 이제 기준량보다 조금 더 넣으시는 게 좋아요. 기준량보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밭사미드 처리할 때 비닐을 어떤 비닐을 덮나요? 몇 자짜리를 덮어요? 몇 자짜리요? 12자짜리. 그래서 덮어가면서 흙 반대쪽으로 던져가며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질문이 예, 예. 아까 종자 소독에 대해서 진짜 그건 전체 다 지금 손으로 심었을 때 종자 소독 방법 아닙니까? 예, 예. 기계로 심을 때 종자 소독 방법 따로 있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거 그렇게 해갖고 물기만 말리면은 기계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종자가 잘 안 내려간다 그러는데 관계없어요. 말리기만 하면은. 그 잘 내려갑니다. 물기만 말리면 돼요. 아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남도산하고 대서 마늘은 한 말일 동안 한 2, 3일 되면 뿌리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식기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면 다 마르잖아요.
2, 3일까지 가지 않아도요. 안 말리네. 이틀, 그전에 말려야 되는데 거의 이틀 정도면 충분한데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쪽에 이제 종자 소독할 때 이제 베로람이라든가 벤네트 하지 않습니까? 이제 디메토, 요거 이제 선충, 엑스칼리버 이렇게 같이 해갖고서 넣었다가 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햇볕에다가 말리면은 싹이 금방 자라질 않아요. 그늘에다 놨을 땐 싹이 뿌리가 빨리빨리 자라는데 햇볕에 말리면은 방그늘진 데는 그렇게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종 깊이가 이제 한 6, 7cm 정도 너무 깊어버리면 구가 작고요. 얕으면 또 솟구쳐버리고요. 그래서 5cm에서 한 7cm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 파종하는 것들이 한 6, 7cm 정도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논에는 이게 일정하게 잘 들어가는데 밭에는 이제 거울어지면은 한쪽엔 깊게 들어가고 한쪽엔 이제 돌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탄 작업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늘들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고자리파리 이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이 쫑은 여기 다 뽑아서 파나요? 예. 쫑값이 지난해는 가격이 어땠어요? 많은 것 같아 안 나서. 이 남해군이 이 쫑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가서 보니까 이 마늘쫑이 이제 2kg씩 먹잖아요. 여기 2kg 먹나요? 1kg 먹나요? 1kg 참. 그러면 이제 110개 정도면은 1kg 나오더라고요. 슈퍼마늘. 다른 거는 한 120, 30개 되는데 이 마늘종이 나오면 쫑을 빨리 뽑을 때 이제 제일 문제가 쫑 뽑고 나면 마늘이 이제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여기 남해는 4월 20일서부터 25일 사이에 뽑거든요. 여기가 빠른지 거기가 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마늘 뽑기 전에 FA백하고 하나로톡을 주고 뽑자마자 FA백 하나로톡 요때 중점 방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늘종을 뽑아버리면 요새 농약 잔류 검사가 엄청 심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톡하고 FA백은 오늘 주고 내일 뽑아도 잔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줄 농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해갖고 요때는 그냥 하나로톡 FA백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쫑을 뽑아갖고 그때 판매하시면 되고요. 그 마늘종만 뽑아도 돈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마늘 웃자람 방지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소가 과다돼서 너무 웃자란다. 그럼 물 500리터에 FA백 2개 넣으시면 돼. 그리고 하나로톡 하나. 이렇게 해서 주시게 되면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좋고요. 그래서 입금마른병들이 이렇게 많이 나죠. 입금마른병은 이제 4월 말 5월 달에 나는데 비분이 떨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3월 말까지 입춘 때에서부터 추비를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입금마른병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 철엠 밭들이 이게 훨씬 덜하다. 내년에 한번 올해 이제 쓰시고 안 쓰시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이 벌마늘은 이제 질소 과다에다가 이제 늦게까지 비려주시는 분들이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 벌마늘은 마늘에서 이게 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잎줄기가 여러 개 나와갖고 이게 벌마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잎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잎줄기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와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 과비에다가 늦은 웃거름 주고 봄에 비가 자주 올 때, 구비대기의 저온 단일 조건이 지속이 될 때, 방제 대책은 이제 질소 거름을 알맞게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NK비료라든가 이런 걸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생리장애가 이제 입금마른병 이런 것들은 이제 태비 석회 부족일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벌마늘의 발생 원인은 이제 인편 분화하기 전에 이제 생장 환경 조건이 이제 처할 때, 단일 조건이 지속될 때, 겨울 온도가 따뜻할 때, 이게 이제 과다한 이제 질소 과다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있고요. 입마름 이제 초기 증상. 요게 이제 스페인산 마늘이 이런 것들이 겨울철에 이제 온도가 낮고 그러면은 보라색 되는 것들이 많죠. 이제 저온에 부닥쳤을 때 이런 것들이 많이 나는데 날 따뜻하고 옆면 살포해주면은 이런 것들은 즉 바로 회복이 됩니다.
요게 또 요즘에 이 녹병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홍산 마늘 심는 분들, 특히 스페인산 마늘 심는 분들이 4월 말 5월 초에 이 병이 나타나는데 요즘에는 날이 따뜻해 갖고 4월 초서부터 요거를 약 주실 때 요즘에 나와 있는 종합 살균제는 지금 적성병 약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같이 여기다가 FA100하고 하나로 뚝 주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요게 이제 제주도에서 여기 4종 세트 농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서 이제 했는데, 아까 이분이 9.5kg 이렇게 캤습니다, 여기. 여기 제주도 토종 그 남도 마늘이거든요. 여기도 4kg, 5kg 밖에 안 나오는 데서 9kg씩 이렇게 수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고 못 짓고 차이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1학, 3지, 4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7.5cm 내지 8cm 정도 나옵니다, 마늘이. 직경이. 이렇게 되니까 9.5kg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생물로 12.5kg 정도 나왔는데 이걸 말리니까 9kg, 한 30% 정도 줄고요. 마늘 당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마늘이요. 요즘에 생마늘인데 39브릭스 나왔습니다. 신텍스 시내는 42브릭스 나왔고요. 생강은 또 몇 브릭스 나올 것 같아요? 생강도 맵잖아요. 생강도 36브릭스 나옵니다, 당도가. 우리가 매운맛 때문에 당도를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합천인데 제 땅 살리기 4종 세트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제주도에서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평당 여기서 차이가 2kg 차이 이상 났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에 4종 세트 농법 한 거하고 안 낸 데에서 뭐가 나타났냐면은 이게 납니다, 이게. 흑색선병 여기도 나다가 말았잖아요, 흑색기내병. 처리한 데서는 이게 없는데 처리하지 않은 데서는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게 뭔가요? 예? 마늘이죠. 여기 뭐 보이지 않아요? 마늘 이것 때문에 지금 버립니다, 다. 응이에요? 응이 아닌데요? 뭔가 아시는 분? 예? 선충. 맞습니다. 이게 선충입니다, 선충. 우리 사장님부터 하나 갖고 가십시오. 아니, 이게 저기 총채. 선충이야, 총채. 이게 총채 피해입니다. 이 총채가 이렇게 되죠. 마늘 캘 때 되면은 우리 밭 마늘 캘 때 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마늘 캘 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최 감독 잠깐만요. 이거 제가 영상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 그래서 이거 그 총채 피해 거기 한번. 네. 그래서 이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요게 제주도인데 등록된 약재 줄 때 이제 FA100 하나로 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와서 이 포장, 이 마늘 뽑고서 우리 사장님 총채 있다 그러니까 안 믿으셨죠? 하여튼 저도 예. 총채 바람 맞은 줄 알았대, 하니까 바람 맞은 줄. 한 며칠 전에도 추웠어요. 예. 춥고 바람도 불었지만은 이제 어떤 약을 선택할까 해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좀 추우니까 내려갔는지 예. 오늘이야 다 이파리 엄청 많네 예, 이거 예. 난리네. 그래서 여기에 바글바글하잖아요. 지금 잎색이, 엽색이 여기 이렇게 변한 총채입니다, 것들을 여기. 지금 총채 피해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됐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예. 바람이 이렇게 흐르니까 이게 탈수 바람 현상인가. 불어서 이렇게 됐다는 줄 아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세- 이제 태풍급 예, 바람차 예, 때문에요. 이게 이제 태풍에서 훌지고 난 게 아니라 엽색이 탈색된 게 아니라 총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엄청나네. 이렇게 튀어다니죠. 바글바글하거든요. 엄청나네. 이게 입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제 아래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흡집을 해버리면은 마늘 수확 시기 되면 그냥 마늘이 급격히 입금마늘병 난 거 뭐냐 이제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요 영상을 한번 10분만 한번 보실래요? 이분은 이제 마늘이 뭐냐면은요. 생장점 마늘이라고 그래갖고 마늘을 조직 배양을 해서 심은 마늘입니다, 네. 이게. 금년에 마늘이 좀 작황이 여기 평년 김민남 대비 농가들이 조합장님이신데 대부분 다 무안에 마늘이 수확량이 이분이 한 30% 10만 평 정도 농사를 하고 감소된다고 계시는데 그러는데 요게 이제 뭐 기별로 저희 심은 포장은 겁니다, 아주 이게 만족스러운 9줄. 농사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제 생장점 마늘을 하신 우리 거 아닙니까? 조합장님은 네. 한번 그 가보셨죠? 생장점 마늘은 이제 생장점을 이제 조직 배양해서 이제 그 씨를 받아 갖고서 한 건데 이게 몇 년 차예요? 주화 1년 차입니다. 주화 1년 차. 네. 그 생장점 마늘은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무균종자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흡비력이 좋고 이제 병해충에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이게 기계로 심은 마늘하고 이제 거거든요. 생장점 거꾸로 심은 마늘의 것도 다 차이를 좀 큽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일반 마늘하고 생장점 마늘의 차이라 하면 네. 일단 병에 강합니다. 예. 병에 강하고 네. 단 한 가지 이제 무름병에 약하다고들 재배 농가들이 그러는데 적기에 예. 그 방제를 안 해서 이제 그런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우리 지역은 대다수 농가들이 그 남해에서 이제 종구를 구입해 가지고 와서 남해산 마늘이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원피는 똑같습니다. 예. 제가 뭐 남해 쪽에 종자 공급을 연간 뭐 한 30톤씩 하기 때문에 그 종자가 들어가서 횟수만 이제 1, 2년 더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종자기 때문에 뒤에 들리시나요? 이거는 원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원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농가가 관리만 잘하면 수확량이 뭐 남들 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이런 마늘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대개 뭐 1학 3지 4지 했는데 이거 5지 들어가네. 네, 1하고 5지 정도 되죠. 예, 예. 이게 이제 아까 재보니까 8cm더라고요, 지금. 네, 8cm 사장님 예. 된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마늘 이제 우리가 스페인산 마늘들을 이제 저 다른 쪽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남도 마늘이 이제 맛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김치라든가 이제 가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도 마늘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농가들이 이제 남도 마늘은 이제 대서종보다 이제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했는데 사장님 이 정도 되면은 뭐 평당 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평당 8kg 정도는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기계 파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9줄 파종을 했는데 지난해 이제 남도 마늘 기계 파종하신 분들이 든 일반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제 발화가 덜 돼갖고 작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사장님 잘 됐네요. 네. 기계파종 그 하면서 네.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제 네. 첫 도전이고 또 기계파종 전국 시연회를 제가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가봤습니다. 네. 다 가봤는데 그 농가분들 말씀이 뭐 거꾸로 여기는 들어가는 무멀칭 마늘이 비닐에다가 많고 그냥 분명 이거, 뚫어가면 이거, 심은 이거. 거예요. 결주가 많고 예. 이제 이런다 해서 예. 저도 생각을 이제 이게 여러 거꾸로 번 심은 했습니다만 마늘입니다. 이제 도에서 예. 시범 사업으로 전남에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첫 도전을 했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기계 회사에서 가지고 왔을 때 단점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예. 뭐 바퀴 폭이랄지 뭐 제시 거리랄지 이런 거를 보완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기계가 완벽할 정도 됐습니다. 이제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 기역자로 꺼부러져 있습니다. 예. 꺼부러져 있는 그 마늘도 육안으로 보면 7cm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계 파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 파종하면은 뭐 옆으로 들어가고 거꾸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늦어질 거는데 뭐 이 정도면 수확하는데 큰 지장 없잖아요. 수확하는데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우려를 했던 게 요거는 지금 깊이 7cm 심었습니다. 네. 7cm 깊이로 기계를 세팅해서 7cm 깊이로 심었는데 파종할 때 당시에는 농가들도 대다수 농가들이 수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게 네. 너무 깊이 심어서 깊이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밑이 잘 들어버리니까 손으로 수작업 한 것보다는 훨씬 수확하기가 더 좋습니다. 밑이 잘 되니까 또 솟구치잖아요 이게. 솟구치지도 않고 예. 겨울에 동해 피해를 전혀 안 받았습니다. 이거. 손 파종은 이제 야채 심어갖고 이제 네네. 동해 피해를 받는데 기계 파종은 5cm 이상 들어가니까 네네네. 이제 냉해 피해도 덜 받고요. 근데 조합장님 마늘이 이렇게 크기까지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도 축산 농가입니다. 예. 뭐 한우를 100여 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예, 예. 저는 퇴비 농사가 아니고 퇴비는 나무 도입니다. 예. 나무 도는데 오늘 지금 사장님 아시다시피 어제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예. 비가 내렸는데 이 포장은 신발에 흙이 안 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저는 뭐 흑농 4종 세트를 뭐 10년 넘게 사장님 아시다시피 예, 예. 썼었잖아요. 사장님이 저한테 권장하실 때 예. 비 온 뒷날 신발에 흙이 안 붙은다고 예, 이제 예. 하셔가지고 이걸 권장을 하셨는데 역시납니다. 역시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의 분회장님들을 13분 모시고 이제 마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 흑룡 4종 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농 4종 세트 이야기를 했는데 귀가 쫑긋해 가지고 다 메모들 하시는데 저는 이 마늘이 그 일반 농가들이 거의 금년 상황은 배수확을 했습니다. 지금 배수확을 했는데 흥농 4종 세트 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일반 농가들은 퇴비 한 마디에 15만 원 주고 퇴비 한 차 넣지 왜 그게 비싼 걸 넣냐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평당 1,000원, 2,000원 더 들어가도 마늘 500g 더 나온다는 이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사 잘 되면 뭐 배수확이면 금년 상황 같으면 어디다 내놔도 키로에 뭐 6, 7천 원 정도는 무조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500g 아니라 300g만 더 나와도 4종 세트 그 효과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종 세트를 썼기 때문에 마늘이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은 저 여기다 20평에 하나 꼴 쓰셨나요? 20평에 하나 꼴이 아니고 퇴비를 안 넣고 예. 200평당 7개 정도 썼습니다. 7포? 네. 우리 무안 땅은 기존에 이제 퇴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비분이 있기 때문에 7개 정도 넣어도 무난하리라고 200평에 보고 7포면은 이제 17만 5천 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875원 들어간 겁니다. 평당 네, 네. 정확하게. 네.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이제 하나로 또 겹에 연면살포 해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썼더라도 우리 이제 조합장님께서는 이제 한 평당 한 1,200~1,300원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마늘이 이제 한 8kg만 이게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무안군에 지금 5kg 평균 5kg가 안 될 거요? 금년 상황은 3kg입니다. 예. 우리 무안 상황이 3k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kg만 잡아도 3kg 차이 나면은 네. 2만 원대가 이제 훨씬 더 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수익이 아무리 못 돼도 한 7~8천 원 정도 되는데 네. 농가들이 이제 그런 그 산수적인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종자 네. 이거를 심어야 되거든요. 네. 주화를 재배해서 주화에서 채천 그 씨를 심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접자님 같이 생장점 마늘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생장점 마늘은 한 번만 제대로만 해놓으면은 이게 4~5년 동안은 이제 병에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주화 재배한 거는 한 2~3년 정도고 네. 생장점 마늘은 한 4~5년 정도 다시 심어도 이제 바이러스라든가 병해충에 강하다 네. 이러는데 그거를 종국갱신을 안 하는 게 또 문제네요. 그러죠. 그 농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권장을 해도 안 하죠. 이제 예. 귀찮으니까 1년 정도는 헛농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년마다 주화를 채취를 합니다. 이제 금년에도 뭐 2,500평 정도 이 지금 주화 주화를 재배 받아놨는데 하셔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주화 1년 차가 되겠죠. 해년마다 그렇죠. 주화를 예, 받기 때문에 예. 그 농가들이 뭐 요 주화 재배를 면적에 예를 들어 1,000평이면 100평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되거든요. 그 주화 채취해서 내가 심을 거는 주화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화도 이제 큰 주화로 심게 되면은 당년에 4~5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화 재배하실 분들은 이 주화를 이거 채취할 때 이 시기에 약을 잘 주셔야 돼. 주화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밑에는 토양병 때문에 이제 종자가 오염이 되는데 이후에는 이제 오염이 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가 많이 생기냐면 아까 이제 총체, 진딧물 이 방제를 4월 달서부터 이제 이게 이제 쫑이 이제 4월 25일경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기서부터 주화 채취할 때까지 약을 잘 주셔갖고 이 주화를 채취하셨다가 주화도 선별하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걸 선별해서 큰 거를 심으면은 이렇게 큰 것들을 심으면은 당년에 4쪽짜리가 나옵니다. 4~5쪽짜리가. 그리고 이제 작은 주화는 일찍 심어갖고 이렇게 8월이나 9월 초에 양파 먹을 때 9월 초에 작은 주화를 땅에다가 뿌렸다가 이걸 다시 이식을 해버리면은 이것도 4~5쪽짜리가 나와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큰 것들은 이렇게 그냥 심는데 이 주화가 발화가 늦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제 양파 파종을 9월 5일경에 하지 않습니까? 8월 말경에 이거를 갖다가 심는 거예요. 이때 심을 때 뭘 넣냐면은 9월 초에 심을 때 종자 소독을 엑스칼리버를 한 3~4시간 동안 여기다가 버무리는 것보다 침종하는 게 더 좋습니다. 굵은 거는 이렇게 하고 장 거는 이걸 이제 다시 선별을 해 갖고서 이제 아까 모양 모를 벗다가
이제 양파 이식할 때 갖다 이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 당년에 이 4-5짝짜리 마늘이 나옵니다. 이게 무균묘죠, 무균묘. 근데 이 주화 재배할 때 주화를 따놓고 보관할 때 약을 잘 주셔야 돼. 주화에 양파망을 해서 건조를 시키더라도 화랑공나방이라고 쌀벌레 같은 벌레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잘 줬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큰 주화는 그냥 마늘 심듯이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4-5개짜리 나옵니다. 생장점이라는 마늘이 뭔 마늘입니까? 생장점 마늘이라는 건 마늘 쪽에 뿌리 있는 위에 그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떼어갖고서 조직 배양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농가들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그 조직 배양 거를 갖다 심으시면 되고, 아까 이제 김미남 조합장님 같은 거는 이제 생장점 마늘을 심어서 주화 재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집에서 사다가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늘의 수확은 종부에서도 결정이 나는 거예요, 종부. 건전한 종자를 심느냐 안 심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늘 농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교육한 거 제가 흥농TV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안 오신 분들 계시면은 주위 분들 좀 보시라고 그러고요. 흥농TV 치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은 농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그래서 제 흥농사정세트 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되고 재배 기술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에다가 전망만 시키면은 모든 농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시면은 올해 농사 대박 나실 겁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